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언제 불러서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별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달 구속 이후 12일 동안 4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조사 횟수로는 적은 편입니다. 어제를 포함해 2차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정 교수의 구속 만기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을 여러 번 조사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준비를 단단히 마친 뒤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뇌물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같은 시기 정 교수는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매입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이득을 봤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가격에 WFM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혜택을 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큽니다.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혐의를 입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 등 물증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 의혹 입증에 실패하면 반부패부 검사들을 동원해 2달 넘게 한 집안 전체를 수사한 결과가 이것뿐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